이사장님 오늘 좀 날씨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도 어제까지 눈이 오다가 우리 남도라서 낮에는 좀 따뜻한 편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포근한 쪽에 든다고 봐요. 겨울 날씨죠. 예, 눈이 많이 와서 놓고는 이제 좀 운전할 때 불편한 감은 있었지만 정서적으로 좀 따뜻한 예, 그렇죠. 그런 예, 남도니까. 네. 예.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그 제안의 전문가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회복지 운동이나 청소년복지 운동을 한 24년째 하는데 20년 동안 그 제안 운동했던 국민대안진흥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한번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음, 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기 찍고 있지만 또 그래서 좀 잘 시청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그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공 제안이란 무엇인가? 공공 제안은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1년 전에 처음 들어봤는데 민원 뭐 이렇게 청원, 국민청원 이렇게 뜻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공제한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시청 게시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안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내는 거고요. 공공제한은 사회 문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는 건데요. 흔히 일반적으로 이 제한운동에 대해서 비슷한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민원, 그 다음에는 청원, 그 다음에 제안 이렇게 우리는 분류를 해요. 민원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동네 길을 낸다든지 뭐 쓰레기를 치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민원에 해당되고요. 요즘 그 청와대 청원소통 유행하는 청원은 일단 민원의 집단성인 것, 약간 공동체적인 것에 대한 집단 민원 식의 그걸 분류할 수가 있고요. 제안은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 각각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일종의 개선 사항이죠. 사람들마다의 생각을 내는 것을 제안,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복지 쪽은 한 24년째, 청소년 그 복지운동은 한 20년 정도 하는데,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볼 때 열정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욕구 때문에 벌써 20년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이렇게 제안운동을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살 때부터 뭐 환경운동, 시민사회운동을 이렇게 관심 있다가 활동하고 그러다가 뭔가 좀 더 다른 문화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이제 생활 주변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개선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개선하고 제안하고 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문화운동이 우리 사회에 참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랜 시간을 보게 되었네요. 우리가 좋아하는 분야도 이렇게 그 어떤 소진 현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2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동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다행히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역에서 많은 성과를 내는 그런 그 재화 그게 좀 수익이 좀 있어서 어, 뭔가 이렇게 말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좀 더 내 마음이 원하는 좀 더 큰 것 이런 걸 공동체적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제한운동이 효과라는 게 그 제안 하나가 많은 사람한테 생활에 편의를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네, 제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굳이 정치인이나 리더가 아니더라도 우리 생활의 주변의 일반인들도 정말 좋은 제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들을 모으고 함께하는 그런 문화가 확산된다면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로 가지 않겠냐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노력하면 할수록 정말 재미있고 보람 있는 문화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이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은 이제 사례들이 많거든요. 음, 지원했던 어떤 친구는 이제 결혼하게 되면 2대를 봐달라.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정말 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그
힘겨운 그 삶을 이겨내고 또 학교 적응도 하고 또 좋은 대학교도 가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한 사례 중에 가장 수많은 사례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20년 정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또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있다면 어떤 사례들인지. 우리 USMP플 김춘식 지사님도 사실은 이제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많은 실적을 냈잖아요. 많은 사람을 좋은 쪽으로 인도하고 화해시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지안운동 쪽으로 보면 사실은 그 우리 모토가 항상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하거든요. 공동체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안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내가 제안 문화운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생활 속 개선상을 하나씩 했었죠. 우리 꼬마들이 어렸을 때 동네 놀이터로 가면 놀이터에 유리 조각이 막 깨져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지방자치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것도 치우는 경우가 좀 드문 경우도 있었고 그런 사소한 생활 개선 사항들을 하게 됐었죠. 이제 그 했던 생활 제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제안 사례 같은 건 20년 정도 됐네요.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꼬마가 어리기 때문에 여름 에어컨 틀면 실외기 막 이렇게 도로변으로 뜨거운 바람이 나왔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공기인데 그걸 제가 국정 모니터원일 때 2m로 올리든지 아니면은 직바람을 이렇게 앞에 달아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사진에 나온 것처럼 직바람이 위로 올라가게 이것도 제안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두 번째는 고향이 목포다 보니까 목포 평화광장이라고 지금 있는 관광 명소인데 관광 명소 안에 까빠이 도교가 있습니다. 나무다리 있는데 네. 그것도 저희들이 그 제안을 했었죠. 지금 여기죠. 이 그림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제안을 된 이유가 저희가 까빠이가 천연기념물인데 예. 원래는 또 볼 수가 없어요. 어, 끝털이 있기 때문에 바다로 헤엄치고 들어가서 볼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그 평화광장의 해변로하고 저쪽 건너편의 문화해수욕 해변로를 연결시키자 그거였고 두 번째는 까빠이 저망권 세 번째는 그 제가 여행 다닐 때 20대 때 배낭여행 다닐 때 외국에 그 밟아봤던 해상 부교에 대한 감초 또 그다음에 유일하게 저기가 그 목포가 서해안 갯벌이라서 바다가 영양가는 많아도 물이 맑지가 않아요. 예. 근데 저기는 유일하게 좀 맑았었고 그래서 저것도 우리가 목포 발전 현상공모에서 저항과 여러 가지 제안해서 100만 원 상금을 탔던 내용이고요. 예. 또 다른 이제 제안 생활제 20년 전에 했던 제안 중에 하나는 기념식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내 고향을 재정도 연락한 고향을 푸르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예. 했을 때 그때 유럽 여행 다닐 때 스위스 남자들이 가장 매력이 없는 남자래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 시간만 나면 이렇게 땅을 파서 뭘 심어버린다는 예.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기념식 사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여러 가지 사람들이 기념한 일들을 남한테 이제 기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예. 우리가 만남 기념 20주년 예. 우리가 이제 5만 원을 내요. 그럼 시에서 한 말을 달아주겠죠. 예. USMP플 김충식 이사장, 국민제한진흥원 마영시 이사장의 30년 만남을 기념합니다. 예. 우리가 우리 남으니까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고 예. 또 뭐 탄생, 아가 탄생, 애기들 탄생, 부모님의 회갑, 친구들의 우정, 또 첫사랑의 기억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기업체 같은 경우는 대리석으로 해서 기념식 사업을 제안했었는데 지금 예. 보이는 것처럼 예. 까빠이 부교하고 예. 까빠이 부교를 했다. 까빠이 바닷가, 예. 잔디 광장하고 저기 유달산 그 노족봉 공원이 있어요. 예. 여기가 저걸 했는데 저 기념식 사업은 목포시에서 저 하나당 50만 원, 100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뭐 무슨 단체명을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갖고 이제 녹색 가사업에 쓰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중에 제안했던 게 가장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제안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제가 전설처럼 잘했던 부동산 중개업을 할 때 업소가 시청 정문 앞에 있었는데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시청 여직원 두 분이 야근하고다가 그 어두우니까 거기서 이렇게 변을 당해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야간 횡단보도 서치라이트를 설치하자고 경찰서, 뭐 경계기관
그때는 이제 주 통로가 팩스였으니까 팩스로 수없이 보내겠는데 저게 이제 설치가 됐죠. 근데 저게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많은 새벽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사고, 또 야간 어두울 때 그 보이지 않는 사고, 그때만 해도 가로등이 일률적으로 딱 뭐 50m, 50m 딱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둡죠. 횡단 네. 보니까. 근데 저기 설치된 뒤로 인명사고하고 다친 사람이 많이 줄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상당히 많은 걸 했죠. 뭐 초등학교 200m 안에 있는 불량식품 못 팔게 하는 그린푸드존, 또 저소득 불우한 학생들에 대한 과외 기회를 주자 멘토링 제도, 또 뭐 꼬마들의 농구대, 낮은 농구대 설치. 농구대가 굉장히 높아요, 놀이터. 그럼 초등학생들은 할 수 없는, 중고등학생만 할 수 있는 농구대 설치도 우리가 해봤었고, 그런 것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불이웃돕기 임대차 무료 대수 운동하자 중개업소를 제안해서 그것도 실행되게 됐었고, 여러 가지 그 제안 활동들을 많이 했었죠. 네. 잠깐 대화를 하면 좀 아이디어가 풍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의사만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제안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살리는 또 사례를 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보면 제안이라는 것은 이제 제안, 공공 제안을 이렇게 들어보는데 또 이사장님은 이렇게 사회 문화 운동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공 제안 사회 문화 운동에 대한 이렇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운동, 시민사회운동을 하다가 이 국민 참여 제안운동을 하게 된 게,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게 사실 정치고 시민운동이거든요. 네. 근데 사회 문제 해결은 지금 우리는 대의정치라는 대의자를 뽑아서 해결하고 있는데, 생활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좋은 대안 아이디어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으는 게 이게 적어서 20년 동안 정말 많은 강의와 홍보를 하고 다녔죠. 정말 다녔었고, 목포시 시민사회단체 대표, 광주시 시민사회단체 대표, 서울시 시민사회단체 대표, 가톨릭회관 평생교육원 강의, 제주도, 부산, 청담 도서관 회원들 강의, 바르게 살기 강의, 빛골 초등학교, 빛골 고등학교, 영산 초등학교 등등 수없는 데를 강의를 다니고 제안운동을 홍보를 했었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 강의를 할 때도 우리 공공제안운동은 선례가 없어요. 선례가 없고 전공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지 상태죠. 그래서 강의할 때도 인터넷 찾던 분은 강의 자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됐었고, 또 그것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목포도 청소년 제한대 도깨비가 생겼고, 전국 최초로 도단위 청소년 제한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했었고, 또 저희 연구소의 그 대선 캠페인의 결과로 청와대 국민 참여 플랫폼, 청와대 청원소통도 생기게 됐고, 지금은 어찌되었든 또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요. 제안운동, 혁신운동, 직접민주, 지방자치, 시민제안, 국민제안, 공공제안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봅니다. 이사장님하고 자주 뵈는데 그 인디언 속담에 자주 강조한 게 인디언 속담에 참여하면서 어떤 인식이 바뀐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그 법학과 전공할 때 우리나라 그 법 제도는 상당히 선진국인데 인식이 안 바뀌어서 뭔가 더 우리나라가 더 도약할 수 있는 나라인데 좀 아쉽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화운동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20년 지속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어떤 열정이랄까? 동기라고 할 수 있는. 제가 강의를 하면 예. 이제 주로 저는 항상 반반이에요. 2시간 강의면 1시간 강의면 1시간 질문 답변 받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무선 마이크를 반드시 주라 해서
절반은 강의하고 절반을 갖고는 직접 우리가 대고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 주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1번 정치하려고 하느냐, 2번 이게 돈이 되느냐, 3번 차라리 정치에 들어가서 하지 않은 이런 말을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사실 20년 동안 그게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39살 때 문화운동을 연구하는데 5년, 만능가 실험을 보는데 5년, 전국을 강의 다니고 홍보하러 다니는데 5년, 지금 이제 정치제한 캠페인까지 5년 보내고 있는데, 뭐 거창하게 여기서 운명이라 뭐 아니면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지 않고요. 정말 빨랐어요, 20년.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40대, 50대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생활인이고 가장에만 가져야 되는 돈과 권력, 그리고 욕망, 이런 것들도 20년이 정말 하루처럼 보냈다 할까. 한편에 어느 순간에는 눈 뜨고 눈 감았다 뜨니까 20년이 흘렀다는 그런 표현이 모르겠고요. 다만 우리 집사람이나 옆에 사람들이 제가 제한운동을 하면 눈에서 제한운동 얘기만 하면 눈에서 광채가 나온대요. 근데 좀 더 나은 사회의 방법에 대한 선택한 것을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만 들고요. 다만 이 문화운동이 저는 정말 널리 펴져가지고 지금 뭐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문제를 좋은 대안을 막 찾아서 공유해서 실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공공제한진흥원 사무실을 보면은 두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그 공공제한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고양이 이름을 공공이, 또 제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공공제한에 대한 그 열정을 쏟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제한진흥원 이사장님부터 공공제한에 대해서 또 사례도 듣고 또 동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운동에 대해서 또 사례를 중심으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